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2,80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을 매도하면서 많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어제도 이제 상승을 이어가면서 근 일주일 내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이제 추세가 꺾이기보다는 이대로 좀 차곡차곡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제 골고루 테마를 바꿔가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뜻이고,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가 좋아졌거나, 그 다음에 뭐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거나,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환율, 근본적으로 코스피를 끌어내리던 그런 이유 자체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는 유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을 좀 이제 촉각을 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2,800억을 매도하면서 사실 뭐 전날 들어왔던 거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매수 없이 계속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2월 말까지는 MSCI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 장 마감일이 되고 그 다음 주 이제 5일 정도가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일 거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그 다음 주 말고 이제 3월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지금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사모펀드와 투신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는 크게 매수 없이 진행되었고요. 연계금 투자자는 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죠. 네, 코스피처럼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중간중간 이제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다시 더 큰 상승을 뽑아내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거의 800포인트에 근접했고요. 기술주에 대한 이 움직임들이 확실히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일 정도에서 코스닥도 바짝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사모펀드 뭐 이런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증시가 하루 정도 쉬었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 니케이도 오늘 1.2%가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보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와 일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는 부합.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보시면 5.2원 정도 하락해서 1,438원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원달러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점을 높이지 못한 채로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6원까지 찍었던 환율이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하나둘씩 표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지수가 이 지표가 좋죠. 왜냐하면 원화에 대한 강세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도 코스피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테마 위주로의 그런 이제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선물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같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0.6% 정도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지금 국제 유가가 72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4.1달러로 천연가스가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잠깐 4.4달러까지 이 천연가스가 치솟으면서 상당히 지금 이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이제 격한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러시아의 송유관이라든지 천연가스 이제 발전소들을 좀 이제 드론으로 피격을 하면서 폭격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내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고요. 에너지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점점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원 달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미국의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달러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으로 이제 자금들이 계속 집중되었고 신흥국의 자금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한 달 지표로 보았을 때 2월 초부터 해서는 달러에 대한 지표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달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할 텐데요. 그 관세를 좀 강하게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때 가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달러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서는 확실히 미국의 이 달러 지수가 약세를 띠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숨통이 트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중동 쪽에 있는 전쟁들이 지금 이제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종결, 그죠? 전쟁 종결이 나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이제 재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달러에 대한 안전 자산보다도 좀 더 이제 투자 쪽으로 이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상황들이 그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에 아직 유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1437원이지만 뭐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래도 1300원 아래로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좀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고금리를 유지했다가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상황이 위험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시기가 최근에서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꼭 금융위기가 올 것은 아니죠. 금융위기를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개의 개미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이 전개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후를 포착했을 때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당장은 조급해 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이제 중반 이상 하반기로 갔을 때는 그 분명히 그러한 상황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 이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원전, 뭐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이렇게 화장품, 유통, 여행, 뭐 호텔 업계들이 이제 들썩였습니다. 이게 이제 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런 테마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이제 배에서 내려라,
이 조선주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PER이 지나치게 높고 뭐 이제 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중립 하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렇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또 오늘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 철강업계에 계속 이제 중국산 가격이 싼 그런 이제 덤핑 수준의 저가 물량이 들어오면서 다른 이제 조선업계들은 좋았겠죠. 왜냐하면 싼 이 후판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대신 이제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산업 타격이 들어오니까 38%까지, 27에서 지금 38%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받은 기재부가 최대 50일 이내에 이런 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령 해제에 대한 이 가능성이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또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이 한한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한한령 이 해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투자를 몰아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성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뭐 그런 면에서 조선주도 성장에 대한 엔진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리포트가 이제 납득스러운 내용인지는 사실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그러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는 그렇게 좀 흘러갔고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안정화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계속 이제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4.5%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었었죠. 그래서 인플레 우려도 해소되면서 이 국채 금리도 떨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달러 지표도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소가 과연 이제 2월 말에 또 PCE 지표가 발표될 텐데, 사실 이전에 PPI 지표라든지 CPI 지표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PCE 지표를 FOMC에서 주요하게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그죠? 물품들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 전체 지표는 높았지만 PCE 지표에 영향을 주는 이 지표가 낮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CE 지표 발표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달러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세를 띠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건데요. 4월 이후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는 이 정도로 한번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00원 하락해서 4.4%네요. 4% 하락했고요. 28,6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작부터 하락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 외 거래도 전날과 비슷했고 크게 많지 않았고요. 28,500원으로 조금 더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좀 이 관련 두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사실 뭐 원전 테마 전체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에 대한 하락보다도 이 최근에 이제 기자재, 주기기 관련된 그런 전력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선박주, 그죠? 조선에 대한 SMR 소식이 들려오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관련 조선주들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상승이 단기간에 너무 컸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저런 단기 상승에 대해서 하락폭이 좀 나왔다라는 것은 두산 애너빌리티도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러한 그런 하락폭이 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700만 주 거래량은 전날과 유사했고요. 거래량 유지하면서 일단 진행이 되었고 하락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상승에 대비하면 워낙 지금 이제 하락폭이 티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실 뭐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한 번씩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1선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갈 건가 아니면 N자로 바로 올라갈 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뭐 내일도 큰 변화 없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MSCI를 핑계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짝 또 수급이 몰려서 반등을 한다면 3월 초반에는 또 약세를 띌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제 일단 뭐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조선주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왔고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갑자기 급락을 하는 종목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일별 거래량 봤고요. 첫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이제 10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5만 2천 주 매수하면서 크게 변화 없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가 60만 주 매도, 투신이 10만 주, 사모펀드 20만 주, 연기금 투자자는 8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는 뭐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와 함께 금융 투자의 이 수급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는데요. 금융 투자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펀드 운용 자금들이 결국에는 단기 수익을 얻고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최근에 좀 많은 매수를 해주었는데요. 일단 3일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는 이 수급들이 최근에 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그래도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추가 매도는 충분히 가능한 물량이 있다. 왜냐면 이 물량들은 단기간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장기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연기금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좀 장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단기로 왔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최근에 이제 투신과 이 사모펀드도 좀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추세도 보였는데요. 일단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하루 이틀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거의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미 이제 28,000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조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29만 주 정도로 전날과 또 뭐 조금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뭐 계속 비슷합니다. 네, 여전히 비슷하고요. 3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는데 그 재개 이후에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금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조선주와 같은 이런 종목들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이제 활용하기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최근에서 계속 이제 이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언급을 하는 언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불확실성,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소식을 내보이면서 좀 이제 이 불확실성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보았듯이 결국에는 민간 프로젝트가
정부 프로젝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이 민간으로 별도로 진행되어서 작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해서 이제 올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는데, 이 정부 프로젝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퐁투누프 원전은 올해 계약을 하기보다는 26년에 조사를 끝내고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원전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산이 되는 것처럼 재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퐁투누프 원전에 대한 그 지역 자체, 쿠닌시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전 건설을 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본계약이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 또한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산업장관이 와서 체코 장관이 직접 본계약을 곧 체결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 합의하는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 체코 이 내부에 있는 어떤 이제 칼럼 같은 그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체코 이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이 협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체코를 대변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제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 상황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이 계약을 미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협력을 했을 때는 유럽의 그런 이 산업에 대한 이 후퇴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체코 원전 계약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제 이 악질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걸 꼭 무산이 되는 것처럼 꼭 이제 불확실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불확실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이변 없다면 3월 달에 본계약 할 거고요. 네, 이것 또한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저렇게 언제를 준다라는 것은 한번 주가를 내리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누군가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한번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하락도 그런 분위기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뭐 우리 지금까지 잘 보았듯이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크게 뭐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국회가 린투안 원전 사업에 한국식 턴키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원전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 턴키 방식이 적합하다. 그래서 한국 원전 수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베트남에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대표단이 이달 말에 방한을 하고요. 원전 협력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지금 두산 비나가 있고요. 두산 비나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트남에서요. 그래서 이 플랜트 협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에 대한 협력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잘 진행되던 거 계속 이제 재뿌려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얘기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계속 이어서 아까 얘기하지 못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대차의 체결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50만 주 체결이 늘어가지고 1360만 주 정도, 7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 형성되었고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거래원은 오늘 뭐 주목할 만한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네. 한국 증권에서는 어제 매도가 좀 있었고, 사실 뭐 매도가 지금 최근 5일 동안에는 NH투자증권, KB증권에서 집중되었고, UBS와 하나투자증권이 반대로 이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 상세는 이제 추적 물량이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17만 주 정도 매도 나왔고요. 뭐 크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25.11%, 그래서 2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단기간에 한 5% 이상 또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뭐 쉬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지분에 대한 이 매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베트남 소식에 이어서 추가적인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원전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죠. 이 홈페이지가 좀 막혀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로아티아가 신규 원전 부지의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제 동유럽에서는 원전을 검토하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크로아티아 신규 원전 부지 조사 착수. 크로아티아 경제부가 신규 원전 부지 조사를 위해서 워킹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SMR과 대형 원전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고 독립적인 원전 규제 설립을 포함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사실 뭐 이 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지금 건설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슬로베니아와 공동 소유한 원전에서 전력 수요의 16%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라는 것이 뭐 지분을 같이 투자를 했겠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로아티아도 자국 내에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왜 나타났냐? 이제는 다른 나라의 에너지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나왔죠? 여기는 푸틴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런 이 파급력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대통령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관세를 매기거나 하면서 세계화에서 이제는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국의 이익에 당연히 에너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 에너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유럽에서 특히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도 지금 뭐 당장에서는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하면 뭐 한 3년 정도는 원전에 대해서 뭐 입찰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들리지 않던 국가까지도 원전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뭔가 상황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제 테네시 주인가요? 네, 여기서도 원자력 산업 지원 발표를 합니다. 며칠 전에 또 다른 주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의 각각의 주가 점점 이제 SMR과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이 지원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SMR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 5천만 달러를 기금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부에 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 신청했고, 부지도 이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첨단 원자력 기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원자력 기금에 1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고, 카이로사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오라노사 등 주요 원자력 기업들이 테네시 동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제 이 기술력과 그다음에 보조금을 활용해서 밀어주겠다.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엑스에너지가 또 주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간접적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코어 파워사라고 하는데요. 부유식 원전을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파워사가 2030년대 중반까지 부유식 원전 도입을 위한 리버티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원자로 기반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제,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유식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 육지가 아니라 해상, 그죠? 해상 부유식. 얼마 전에는 해상의 선박에 SMR을 도입하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부유식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 그냥 큰 선박에다가 SMR 실어서 거기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 SMR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SMR과 원전에 대해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넷째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고 에너지 감축이 아닌 에너지 생산 확대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제는 이 트럼프 정부의 초점은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극대화 활용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을 연기를 했는데 일본은 다시금 원자력 활용 확대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움직임이 세계 각국이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2기를 승인하긴 했지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보고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26년에 다시 12차가 보고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이렇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에 있는 이 에너지들은 국가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전 세계적인 경쟁 상황을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이어서 36조 규모의 원전 폐기물 시장을 본격 진출한다라고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루비아와 중저준위 방패물 처리 사업 협력 MOU 체결을 했고요. 세계 원전이 이제 890기가와트로 전망이 되는데 방패물 시장이 큰 기회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협력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해체, 저는 이제 방패물 관련된 사업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한수원의 캐스크 사업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었죠. 이 캐스크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사진처럼 생겼고요. 이 안에 핵연료 다발을 이제 넣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스템이고요. 건식 저장 시스템은 좀 더 습식보다 안정하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그런 관리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캐스크 시장이 향후 8조 원 이상이 예상되고 지금 이제 해외 미국이라든지 그런 아까 프랑스와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핵 폐기물과 그 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SMR, 핵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 가스터빈 시장,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시장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자원 에너지와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항공 엔진 쪽도 있고요. 3D 프린팅도 이제 대량 부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힘을 받은 것은 SMR이었고 가스터빈이었죠. 그 2개가 지금 핵심이고요. 미국이 이제 스타게이트를 이미 시작했고 승인을 한 만큼 지금 이제 반짝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싹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모습이긴 조용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스타게이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AI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서로 칩을 확보할 거고 서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겁니다. 당장 이제 미국에서 머스크가 오픈 AI를 이길 수 있는 모델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발표를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이 이제 앙숙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오픈 AI가 가만히 있을까요? 더 챗 GPT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겠죠.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지금처럼 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칩, 더 많은 칩을 활용해서 데이터 이 학습 속도를 늘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에너지가 근본적인 힘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이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주는 리포트 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하락을 했지만 그와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장 며칠 전만 해도 평균적인 이 매수 의견이 6개 증권사에서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평균 목표 가격이 35,000원일 만큼 상당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5년간 수주량이 10조 이상으로 지금 회사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처럼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그 미국 시장에서 의존하는 그것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뭐 유럽, 중동, 아시아 뭐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주보다 훨씬 지금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꺾일 이유는 전혀 없고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증시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번 주 마무리 잘 하고 이제 다음 주 또 봐야 되니까 내일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